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주식들은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에 50%, 100% 큰 수익을 가져다 줄 만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반드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지금부터 두 배 성장, 천조 규모, 2022년 결국 상승할 진짜 저평가 탑3 종목을 공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경제 시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전부터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지금이 굉장히 큰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최근 글로벌 동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냐면 세계화 시대가 끝나가고 있고요. 연합국가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뭐 올림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께서 월드컵이라든가 전 세계가 평화라는 키워드 아래 어느 정도 경쟁은 해왔지만 표면적으로 싸우진 않았어요. 대놓고 싸우진 않았죠. 뒤에서 싸워도. 자, 근데 이번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2020년도 코로나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사용한 양적완화 정책은 달러 화폐의 가치 하락을 불러왔고 화폐의 신뢰가 깨지는 위험한 상황에 현재 빠지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멀쩡해 보이지만 과거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화폐 발행권이라는 무기를 미국에게서 빼앗고 싶은 러시아와 중국은 앞다퉈 국가 전자화폐인 CBDC를 발행하거나 발행을 위한 모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달러 이 화폐라는 게 엄청난 힘을 가져가죠. 보통 미국을 소비 국가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왜? 필요한 만큼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부작용은 있긴 하겠지만 이 달러 화폐라는 이 지위 때문에 금융 시장도 이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 최근에 뭐 러시아 같은 경우 디폴트를 시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달러 화폐의 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패권을 빼앗고자 CBDC 전자화폐를 발행해서 각 국가들의 무역을 달러가 아닌 자국의 통화로 진행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이로 인한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독보적 1위였던 나라인 미국은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은 1위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지속적인 갈등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러시아 같은 경우 러시아 중앙은행 디지털 루블로 결제를 수수료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죠. 보통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유나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때문에 이걸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디지털 위안화 사용 지역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중국이 일부 지역에 사용하고 있고 이 디지털 위안화를 조금씩 넓혀가면서 이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국과 통화 거래를 하는 무역을 하는 국가들에서도 바로 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역시나 미국 또한 달러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미국도 CBDC를 속도를 현재 내는 모습이죠. 최근에는 비슷한 케이스로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CBDC까지는 아니지만 미국 하원에서 전자현금 통화 상품 도입의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슈가 터진 거예요? 안 그래도 이런 갈등들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요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고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 중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나기보단 장기화되면서 계속해서 러시아와 러시아를 도와주는 중국까지 공격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을 장기화시키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문제인 전쟁이 끝난 뒤 망가진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재건에 필요한 돈을 미국에게 조달받기 위해서 전쟁을 장기전으로 유도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장기화되면 그냥 마냥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요. 지금 당장 전쟁이 빠르게 끝나잖아요. 그럼 진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재건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누가 뭘 도와줄 겁니까? 그런 약속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종전이 끝나버리게 되면요. 이 우크라이나는요. 이대로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한번 무너진 건물들을 세우고 무너진 토지를 다시 한번 재건해서 다시 한번 농사를 지어 가지고 자국의 자랑인 수출 곡물들을 수출하기까지 빠르게 재건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에게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이 원하는
원하는 대로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거죠. 실제 나토와 우크라이나를 이용한 러시아의 견제입니다. 나토 연합을 이용한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 수출기를 현재 막는 모습들을 현재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죠. 실제 나토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점이요. 나토는요. 이제 근본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나토의 근본이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토 회원국에 먼저 창설한 국가에 미국이 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나토라는 연합 자체가 유럽이라는 나라를 미국이 다스리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나토를 이용해서 미국이 이 유럽을 계속 그 유럽을 이용해서 나토 연합을 이용해서 유럽을 움직이고 유럽을 이용해서 바로 러시아를 수출기를 금지시키는 그림들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뭐라고 했죠? CBDC를 발행해서 전자화폐, 전자 루브라를 발행해서 무역할 때 이걸로 결제받겠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 에너지 수출을 아예 금지시켜 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전 세계와 나눠버리는 러시아와 유럽을 나눠버리는 구조를 현재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규제와 동시에 군사력에 대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하는 모습이죠. 이유가 최근에 이런저런 다른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파산할 때는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더니 국방비는 대폭 증액을 합의하게 됩니다. 실제 독일 같은 경우에 엄청난 국방비 증가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최근엔 전투기까지 구매하는 모습이죠. 이거는 뭐 최근에 뭐 프랑스까지도 군사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했고 실제 프랑스는 2017년도에서 18년도부터 군에 대한 입대에 대한 뭐 의무 복역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던 나라기 때문에 그 프랑스 그리고 독일 앞서서 보셨듯이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제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국방비에 대한 증가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앞서서 뭐라고 설명드렸죠? 제가 전쟁을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누가? 우크라이나가. 누구에게 도움을 되기 위해서? 미국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미국이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에 대한 명분으로 계속 러시아를 괴롭힐 만한 명분이 되다 보니까 그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미국에게 좋다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실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면서도 갑자기 뜬금없이 평화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자 우크라이나군이 뜬금없이 러시아 본토에 공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크라이나군이 최근에 이제 정유 시설을 폭격했다라는 뉴스도 나와주고 있죠.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토와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이 러시아를 규제를 넣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조금씩 희망을 주는 거죠.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입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과 추가 자금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8억 달러 대략 9천억 정도를 했고 추가 5억 달러 6천억 정도의 지원금을 넣어주겠다고 했고요. 그 이후에도 전쟁 이후에도 좀 어느 정도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노리고 있을 겁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최근에 그 미국이 러시아를 파산시키는데 가장 크게 활용한 것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달러 채권이었죠. 러시아가 달러 채권을 본토에 땅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떤 기관에 맡겨두게 되는데 그 미국 기관이겠죠. 미국에 있는 기관에서 그 달러 채권을 빼갈 수 없게끔 거래할 수 없게끔 막아버리면서 문제가 되는데 이 묶여 있는 달러 채권을 누구의 재건을 위해서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서 도와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러시아의 자금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면서 이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장기화시켜줄 만한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드렸던 첫 번째 키워드인 세계화 시대는 끝났고 연합국가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될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들 중에서도 전 보셔야 되는 저가에 있는 종목들 중에 보셔야 되는 것들 중에는 저는 이 세 가지 정도 키워드가 있다고 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CBDC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 정도 이 키워드가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것들 중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고요. 두 번째는 우주고요. 세 번째 해킹입니다. 무슨 뜬금없이 이거 무슨 얘기라고 하실 텐데요. 군사 같은 경우 왜 앞으로 군사를 키워가는지 이해되셨죠? 왜 이젠 앞으로 평화 시대가 아니라 연합국가 시대가 온다. 갈라져서 지금 현재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자본주의하고 싸우는 정확히 미국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싸우는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군사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군사력을 꾸준히 키워가야지 3차 전쟁, 세계 전쟁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키워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두 번째는 우주 산업입니다.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 소리야라고 하시겠지만 우주 산업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잠시 이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킹입니다. 최근에 뭐 전쟁이 그냥 표면적으로 벌어지는 미사일 쏘는 전쟁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정보를 해킹하고 각 국가의 상대 국가의 혼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해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해킹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와닿지 않으시겠죠? 좀 기술로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와닿는 키워드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사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나 전투기 발사체를 발사하는 기술. 최근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해서 멀리 가는 미사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의 우주 항공 기술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주 기술하고 뭐 전투기 기술, 항공기 기술이죠. 이 해킹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해킹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양자 컴퓨터로 지금 이제 그 어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보다 워낙에 몇백 배 빠른 지금 이제 연산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가 발견이 되고 양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해킹을 막을 수 있겠다. 해킹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전 세계는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개발에 노력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공위성 같은 경우 어디에 활용되냐면 전쟁을 할 때 위성에서 상대 국가가 어떤 행동을 먼저 준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도 이용되고요. 이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페이스 X에서 인공위성을 굉장히 많이 띄워놓고 이 지상에 인프라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안테나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전쟁 중에도 인터넷을 공급할 수 있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 통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바로 통신망 연결이 바로 인터넷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핵심 기술은 앞으로 이어지는 갈등의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된 기업으로는 일단 항공우주 관련된 기업이 가장 대표적이죠. 군사에서는 하나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전투기 및 우주선 발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해되셨죠? 다만 주가가 너무나 고가이기 때문에 이걸 추천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해킹입니다. 전쟁과 동시에 벌어지는 사이버 전쟁이죠. 러시아와 대규모 해킹 공격 사이에서 세계대전 가능성은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에 상대 국가에 혼란을 주고 필요한 군사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해킹 시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해킹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양자 컴퓨터 방법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개발에 글로벌 기업들이 뛰어드는 모습이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대기업 IT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최근에 정부의 정책 지원 아래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다는 이슈가 최근에 나온 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게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다 이런 배경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 상용화까지 10년 정도, 최대는 10년, 빨라봤자 5년 정도라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양자 컴퓨터가 뭐 해킹에 사용되는 데까지도 굉장히 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거 이 10년보다는 이내겠지만 더 빠르겠지만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기업의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낮아서 당장에 여러분들께 장기 투자 좀 길게 끌고 가면서 큰 수익을 먹을 만한 주식으로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슈가 도래할 때마다 뭐 단타 정도는 쳐볼 수 있는데 그렇게 엄청 매력적이진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건 뭐냐? 하나밖에 안 남았죠. 바로 우주항공입니다. 최근에 인공위성의 역할이죠. "머스크 고마워요." 우크라이나 인프라 붕괴도 인터넷이 되는 이유죠. 전쟁 속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진행된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서비스란 무엇이냐? 우크라이나 스파이스X 써봤더니 10초 만에 연결됐다. 이 스타링크 서비스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 중간에 보이시듯이 수많은 인공위성들을 띄워놓게 되는 겁니다. 이런 스타링크 우주개발 사업은 스페이스X에서 운영하는 위성통신망이고요. 현재 12개 국가에서 6만 9천 명이 이용 중이고 우주의 스타링크용 링크용 위성 1638개 지금 더 많이 쏘아 올리고 뭐 떨어진 것도 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떠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통신망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스페이스 X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 관련 종목, 우주 인공위성 관련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바로 국내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 아무리 좋은 이슈도요. 우리가 확실한 재료,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시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투자 자금들이 언제 들어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우리가 업종 관계자가 아닌 이상 중요한 일정은 알 수가 없고 중요한 기술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갈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매수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수익 볼 만한 확률들이 올라간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제가 많은 유튜브 채널 그래서 정보를 드리지만 특히나 저희 채널에서 드리는 종목들이 많은 확률 높은 확률로 수익을 여러분들께서 80% 이상의 확률로 계속해서 수익을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 그럼 어떤 일정을 두고 있느냐? 저는 누리호 발사입니다. 누리호 발사 저번에 발사했다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또 해?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이미 달라진 모습이죠. 지금 우리는 지금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까지 미국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자체 기술로는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어느 정도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죠. 누리호 2차 발사일 6월 15일 장마 전에 쏜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21일 1차 실패 원인을 복용하고 헬륨 테크 지지 고정 강화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겠다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걸 고체 연료 우수 첫 발사체 시험 발사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죠. 예, 고체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발사에 성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발사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개발 속도 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만약에 뭐 누리호에 탑재되거나 이 기술들이 적용되어서 누리호가 발사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누리호 발사가 성공할 만한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현재 상황에서 특히나 이런 6월 15일 일정이 있는 가운데에서 윤석열 정부가 5월 초에 시작하게 되는 윤석열 정부가요. 벌써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우주항공청 설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 정책이 괜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서 배경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취임 이후 첫 번째 대형 정책 이슈이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항공청도 설치하고 6월 15일 날 미사일 발사까지 이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일정과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항공 관련 종목들 특히나 무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꽤 많이 올라갔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덜 올라간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면 가장 첫 번째는 AP위성입니다.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 발사체 성능 검증을 개발에 계약하였고 위성과 조립, 지상국의 구축에 지난해 완료했다. 뭐 계속해서 관련된 기술들을 만들고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과거에 정부와 함께 일을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주가 주식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가에 간단하게 보시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AP위성. 최근에 주가가 다 잠시 동안 좀 잠기 올라오긴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어떻죠? 저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죠. 여러분께서 노려보실 만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엠입니다.
솔레임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 전문 기업으로 최대 민간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생산 공장에 지금 이제 ESL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페이스X에서 직접 무미를 통해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공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생산과 공장에서 효율적인 재고 관리, 솔루션 작업 환경 디지털화 등 신기술이 적용돼 작업 효율을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대장주격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가가 굉장히 비싼 가격은 현재 아닌 모습이죠. 쌍바닥을 장기간에 잡고 주봉상 쌍바닥을 잡고 딱 다시 한번 턴을 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후속조정 성격으로 좀 날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주가가 꽤 올라간 편이긴 하지만 뭐 이게 가장 우량한 기업이긴 하니까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주가가 높은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장 주력으로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국방비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도 증가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서 바로 한국항공우주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정과 내용들 설명해 드렸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좋은 종목들을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혼자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급등 추천주 그리고 시황 매일 아침 8시에서 8시 30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급등주 포착 자료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료를 100%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검색하는 방법은 이재진의 상한관리 혹은 그냥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검색 버튼 누르시고 이재진 검색하시면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나오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앱 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운로드 똑같이 이재진 검색하셔서 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이런 게 검색이 어렵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에 가장 첫 번째 링크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안드로이드, 아이폰 링크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댓글에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아이폰 링크 나오니까요. 확인하셔서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급등 추천주, 상위 상한가 분석, 급등 포착주 자료인데요. 급등 추천주 보시면 매일매일 시장에서 가능성 높은 종목들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최고의 종목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무조건 시장에서 수익이 나는 종목도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에서 가장 최고의 종목을 추천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년 7월 달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땠죠? 좋지 않았습니다. 그죠? 작년 7월 달부터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는 하락장 시장이었고요. 그나마 코스닥 시장이 났지만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크게 흔들리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게 됐죠. 근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그리고 2월 달, 3월 달 현재까지도 지금 4월 달 들어갔는데 현재까지도 85%의 확률로 작게는 3%에서 많게는 100%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5%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종목은 아니지만 80% 이상의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포착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플 시황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종목 추천해드려도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어떤 타이밍에 사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현재 평균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 어떤 업종 조식들을 찍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 특히나 초보자분들이 혼자서 어떻게 타이밍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종목들을 투자하시는지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급등 포착주 자료에서는 여러분들께 이 각자 테마에 대한 정리와 2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현재 진행 중인 지금 현재 기법 강의들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영상 확인하시고 스스로 난 80% 확률 나오는 종목들 그냥 받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스스로의 실력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유튜브 채널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등 포착주 자료 2만 명 구독자 이벤트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100% 무료? 좋긴 한데 걱정이 된다. 무슨 걱정? 요즘 세상에 믿을 게 없다 보니까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뭐 해킹되거나 이거 나중에요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거 나중에 너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물량 바지 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워낙에 믿을 게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저는 뭐 제가 뭐 착한 척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뭐 "여러분들께서 행복하지만 저도 행복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는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이윤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려요. 제 개인적인 이윤 같은 경우에는 고정 수입을 챙길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식 들어오죠.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통해서 저는 고정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의 도움을 더 받고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저 자신의 굉장히 큰 단점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왜? 주식시장에서 가장 수익 보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성실함입니다. 똑똑한 게 아니에요. 성실함이에요. 주식시장의 흐름을 잃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음 급등 종목, 다음 상승 종목은 무엇인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가장 그래도 높은 확률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저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저는 쉽게 나태해지기도 하고 저는 쉽게 성실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저 자신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플리케이션의 급등 추천 종목들과 시황들을 꾸준히 올려드리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 자료를 올려드림으로써 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매일 들어와서 추천 종목도 2,000분, 3,000분씩 들어와서 보시고요. 매일 그 시황 같은 경우는 1,000분, 2,000분씩 들어와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 갑자기 오늘 아침에 너무 힘이 들어서 하기 싫다고 해서 쪽팔리는데 쪽팔림을 감수하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올려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요. 전 그러면서 저 자신의 단점을 완화할 수 있는 제 자신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의 공부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요. 영상 찍으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무언가를 해냈을 때 충분히 높은 확률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고 말씀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고 직접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혼자 투자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나는 주식 투자에서 어떤 종목들을 어떤 타이밍에 매수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과 지금 시황들, 추천 종목과 시황들 그리고 기법 자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이득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뒤통수 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미 제 충분한 이득을 다 가져가고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이 뭐 하시면 돼요?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드린 것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이득을 충분히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최고의 종목을 추천드리지 못하고요. 최고의 시황, 최고의 기법 그런 걸 설명해 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확률 80% 이상에 도전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꾸준히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매매를 해 나가면서 저와 함께 많은 이득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이득을 챙겨 가는 건 의미 없잖아요. 함께 여러분께서 발전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이 성실함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